감정가가 말이죠. 현재 매가가 26억인데 감정가가 37억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호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호텔을 취득하실 때 자기 자본 대비 조금 매매 가격이 큰 호텔을 취득하는 것도 물론 고려해 보셔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호텔을 취득해서 운영하면서 내가 손익분기점의 이상의 매출을 누리면서 수익률을 몇 프로가 가져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고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에 입지하고 있죠. 호텔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이렇게 일반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이 있습니다. 다 얼마 투자하십니까? 14억 투자하시죠. 14억 투자하시고 매달 현재 매출은 3,500만 원인데 14억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는 월 매출 1억 예상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월 매출 1억 중에서 매달 순수익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아주 보수적으로 책정을 했을 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남에 입지한 호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경남에 입지한 호텔이고요. 기본적인 사항 먼저 여러분께 브리핑 드리고 특이사항 순서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순서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경남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죠. 물건 번호 120599번에 해당되는 호텔입니다. 사용 승인일 2010년 11월 3일 날 사용 승인을 받은 호텔이고요. 본 호텔은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로서 전체 건물은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말이죠. 호텔은 7층, 8층 이렇게 두 개 층으로 이루어진 호텔입니다. 참고로 이제 지하 1층, 2층 같은 경우는 주차장으로 형성되어 있겠죠. 계속해서 보시면은 대지 면적 보시면은 1326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시면은 401평인데요. 이 중에 대지권 비율로서 대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용 면적이죠. 전용 면적, 연면적 보시면은 호텔이 7층, 8층 두 개 층의 전용 면적이 1484제곱미터, 평수로는 두 개 층 면적이 말이죠. 449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물건은 말이죠. 감정가 이하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물건이거든요. 현재 매가가 26억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감정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는 현재 직영 중이시고요. 현재 융자는 15억인데 실인수가 14억이 바로 리모델링 비용이죠. 14억 리모델링 투자한다는 조건부로서 최대 융자 이익운용 기준으로 매매 가격만큼 100% 최대 융자 26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25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최대 융자 25억 100% 융자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기 자본 14억으로서 본 호텔을 리모델링 추진 비용으로 활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텔 같은 경우는 말이죠. 호텔도 상가지 않습니까? 상가 중에서 호텔 같은 경우는 대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상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대 융자가 리모델링 조건부지만은 매매 가격의 100%가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 상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일반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면 융자를 이제 많이 받으려고 하시겠죠? 그러면 실제로 금융권에서 융자 어떻게 해주십니까? 100% 안 해줍니다. 절대 100% 해줄 수가 없겠습니다. 보통 한 60%, 한 70% 최대 정도 보시면은 통상 이 정도밖에 대출이 안 되는데 호텔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조건부로지만은 매매 가격의 100%가 나온다. 아주 장점이 좋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매출을 보시면은 3,500만 원 이렇게 형성돼 있고요. 객실수 30개, 주차는 25대 가능합니다. 지하 1, 2층이 주차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용도 지역 보시면은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공시지가 205만 원이죠. 3.3제곱미터당 205만 원이고요.
제가 한 평으로 이렇게 환산했더니 한 평당 677만 6,850 9원에 해당되는 경남에 입지한 호텔 매매 물건 현황입니다. 본 물건은 말씀드렸듯이 감정가 이하로 진행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감정가 이하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그러면 감정가가 얼마가 나왔느냐 이렇게 보시면 감정가가 말이죠. 현재 매가가 26억인데 감정가가 37억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호텔입니다. 그래서 감정가 대비 매가가 현저하게 낮게 형성되어 있는 부동산 중에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보통 지방 같은 경우는 말이죠.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같은 경우는 감정가 이하로 매매하는 호텔이 좀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감정가 대비 현저하게 매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 물건은 좀 우리가 찾아보기가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희소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정가 대비 현재 매가가 현저하게 낮아 있는 물건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대출을 받기가 더더욱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권 입장에서 봤을 때 매매 가격 대비 감정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물건은 담보 가치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출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더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장점은 뭡니까? 여러분께서 향후에 본 호텔을 처분하실 때 말이죠. 시세 차익을 보다 높게 볼 수 있는 유리한 장점을 고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애수 매수인께서 여러분께서 처분하실 때, 예비 매수인께서 보실 때에도 그 감정을 한번 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호가 대비 감정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물건은 예비 매수인 입장에서 말이죠. 굉장히 흥미로운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처분하실 때 시세 차익, 즉 양도 차익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타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호텔을 취득하실 때 감정가 대비 매가가 현저하게 낮다든지, 그죠? 또 매가 대비 감정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호텔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물건은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리모델링 필요 물건, 리모델링 필요 물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제 애독자 여러분께서 가끔 이제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호텔 황제님, 본 물건처럼 이렇게 감정가도 좋고 매매 가격도 좀 낮고 말이죠. 시기 희소 가치가 있는 물건이고 현재 매출도 한 3,500 나오는데 저는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본이 좀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안 하는 조건으로서도 최대 융자가 매매 가격 대비 100%를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의뢰를 이제 물어보시는 우리 애독자 여러분도 계시는데, 그렇게는 대출을 안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이제 리모델링 조건부가 붙었기 때문에 100%를 해주는 거고요.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다면 일반 상가처럼 말이죠. 감정가가 좀 높기 때문에 통상 60%를 해준다 그러면은 한 65%, 70%는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100%는 좀 불가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특히 호텔을 취득하실 때 대출을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 융자를 받지 않습니까? 대출을. 그럴 때는 철저하게 여러분께서 그 금융권 입장에서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금융권 입장에서 매매 가격 대비 100% 융자를 해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100% 해주는 이유가 첫 번째는 원리금 상환에 대한 능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현재 매출보다는 더 많은 매출이 나온다는 거는 기정사실이겠죠? 3,500 플러스 알파만큼의 매출이 상승한다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과연 얼마나 알파 값을 차지하느냐 이런 거는 요건이 좀 많이 충족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금융권 입장에서 봤을 때 14억씩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3,500만 원 이상의 매출은 충분히 나오겠다. 그러면 차입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호텔을 취득한 매수인 입장에서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그만큼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에 부딪힐 수 있는 확률이 좀 적다. 금융권은 그 리스크를 먼저 보는 거거든요. 채무 불이행이 높다고 평가가 되면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대출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경매를 넘어가게 되면 원리금 상환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 그 담당자는 역시 인사고가의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100% 융자를 안 해줄까요? 100%?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금융권에서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될 수 있겠지만 역시 차주인 여러분 입장, 예비 매수인 입장에서도 말이죠. 자, 리모델링을 추진하지 않는다. 자, 매출이 3,500만 원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대출은 100%를 받았어. 그죠? 그러면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지겠죠. 근데 매출은 적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호텔을 운영할 때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 이겁니다. 일반적인 필요 경비 플러스 원리금 상환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대출금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께서 대출을 100% 받았다. 리모델링을 안 하시고 자 그러면 자기 자본이 굉장히 적게 소요되겠죠? 취등록세만 있으면 본 호텔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운영을 하는데 매출이 3,500이 나와요. 여기에서 직원들이 인건비 주죠? 각종 공과금, 세금 다 납부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26억에 대한 원리금이 매달 이제 여러분께서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이 금액까지 부담할 수 있는 매출이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100%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상환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대출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대출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매달 원리금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매출이 우리가 나오는 호텔을 취득하는 게 중요한 거지. 배보다 배꼽이 큰 호텔,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없는데 내 자기 자본으로서 내 능력으로서 그 호텔을 감당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호텔을 취득함으로써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케이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막 급하게 전화 오죠. 살 때는 좋았죠. 그죠? 누구의 사탕발림이든 본인의 그 어떤 욕심, 자만감, 그런 상태에서 호텔을 취득했다가, 덜컥 했다가, 살 때는 좋았는데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한두 달, 두세 달 해보니까 말이죠. 감당이 안 돼. 이 지출에 대해서 감당이 안 돼. 그럼 누구한테 전화 옵니까? 네, 호텔계에 유명한 호텔 황제한테 전화가 옵니다. 팔아달라고. 그거 팔립니까? 그거 절대 안 팔립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호텔을 취득하실 때 자기 자본 대비 조금 매매 가격이 큰 호텔을 취득하는 것도 물론 고려해 보셔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호텔을 취득해서 운영하면서 내가 손익분기점의 이상의 매출을 누리면서 수익률을 몇 프로가 가져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고 향후 얼마나 내가 시세 차익을 보고 처분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호텔을 사는 것까지만 100%를 바라보시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제가 조금 대출을 이야기해서 조금 깊이 있는 내용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제가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한 번, 두 번 돌려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필요한 내용은 반드시 별표를 매기시면서 체크를 하셔서 여러분께서 호텔을 취득하실 때 아주 유용한 팁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 호텔은 네,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집합 건물 중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이다. 네, 구분 건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은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 건물인데 호텔은 7층, 8층 두 개 층만 호텔이다. 지하 1, 2층은 주차장이다. 그래서 본 건물에 입점해 있는 상가들이 공용으로 쓰시는데 일반적으로 보시니까 본 호텔은 한 25대 정도 이렇게 주차장을 활용하고 계시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전용 면적, 연면적이죠. 7층, 8층의 연면적이 449평이고 그렇게 되면은 두 개 층이니까 한 개 층의 전용의 바닥 면적 같은 경우는 한 224평 정도 되겠네요. 굉장히 넓은 평수입니다. 그런데 객실은 30개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객실 평수가 굉장히 높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임장을 가보지 않아도 말이죠. 우리가 이 정도는 이렇게 추정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리모델링을 할 때 객실 평수가 좀 넓다면 리모델링을 할 때 시너지 효과가 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어떤 호텔을 보시면은요, 가격이 되게 싸게 잘 나왔습니다. 본 호텔처럼 감정가 대비 매가가 좀 싸게 나왔어요. 자, 호텔 황제가 가보지도 않으면서 이 호텔은 그래도 좀 불안하다. 왜? 객실 평수가 너무 좁아. 리모델링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리모델링 요건에 충족되는 제가 제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몇 시까지가 요건이 충족돼야만이 여러분께 이렇게 유튜브에서 물건도 브리핑도 해드리고요. 그 물건을 여러분께 추천을 해드리고 리모델링을 실시해드리는데 다른 요건은 다 좋은데 객실 평수가 너무 작아. 그 어느 정도껏 좁아야 되는데 이게 리모델링을 해도 가치가 없을 정도로 좁은 물건이 있어요. 네, 이론상으로만 봐도 실제 현장을 한번 가봅니다. 그게 딱 걸리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평수가 줄자를 가서 딱 재봅니다. 네, 재보는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그 물건은 여러분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물건은. 그래서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이다. 하나 또 기억을 해 주시고요. 본 호텔 같은 경우는 상권 중에서 말이죠. 이 상권 중에서 대표적인 먹자 상권입니다. 먹자 상권. 자, 호텔 같은 경우는 보통 공부상 보시면은요, 공부상 어느 지역에 입지하고 있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에 입지하고 있죠. 호텔 같은 경우는. 네, 상업지역.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이렇게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상업지역도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각각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딱 설정을 해놨죠.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해서 시군구의 조례에 의해서 그 최대치를 기준으로 또 낮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시면 국토교통부에서 공법상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1000%인데 왜 그 지역은 800%밖에 안 나오지? 그 지역은 공법상 보니까 800%인데 근데 그 지역은 왜 600%밖에 안 나오지? 그런 이유는 말이죠. 각 지방의 지자체에서 시군구의 조례에 의해서 또 규제를 더 강화해 놓은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건폐율을, 용적률을 말이죠. 용적률을 800% 정해놨어. 그러면 지방에 가니까
850%, 900% 됩니까? 그런 건 절대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조례를 통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거지 완화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뭡니까? 우리는 호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텔 같은 경우,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호텔도 원칙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먹자상권. 자, 먹자상권을 제가 이렇게 대표적인 먹자상권이다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먹자상권 경우는 자,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예를 들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커피숍, 네, 이런 게 좀 대표적이죠. 커피숍.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 음식점이 있죠. 일반 음식점 아니면 노래연습장. 일반 음식점은 술을 먹을 수 있는 데죠. 커피숍은 술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1종과 2종이 바로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 노래 연습장 이렇게 있을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유흥상권 이렇게 좀 많이 드리죠. 유흥상권. 여기에서 이제 유흥상권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유흥주점 내지는 위락시설, 도우미가 상주하고 있는 그런 술집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호텔, 먹자, 유흥상권이 밀집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호텔이 밀집돼 있다면은 경쟁이 좀 심화가 되겠죠. 그런데 이 상업지역 내에 이 호텔의 그 상권 내에서 호텔은 한 2개밖에 없어. 먹자 상권이나 유흥 상권이 아주 활달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권이 아주 좋은 상권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먹자가 상권이 발달되어 있고 유흥이 발달되어 있으면 호텔도 역시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게 기정사실이죠. 왜냐하면 수요가 따르면 그만큼 공급도 따르는 게 대원칙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호텔 황제가 제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먹자나 유흥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상권인데 상대적으로 호텔 수가 숙박 시설이 좀 적다라고 보는 상권이 있어요. 그런 상권은 전국에 몇 되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상권이죠. 네, 그런 상권은 매물이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권을 가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보시면, 자, 호텔 같은 경우는 한 10개 정도? 네. 한 10개 정도 한 상권에 입지되어 있어요. 그러면 10개 중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1등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1등을 하게 되면은 초과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는 거고, 한 10개 정도. 자, 유흥상권은요,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흥상권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유흥상권이 많이 있다고 해서 호텔 매출이 잘 나오고, 유흥상권이 그 상권 내에서 적다고 해서 호텔 매출에 좀 매출이 적게 나오고,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 먹자 상권이 있죠. 이 먹자 상권이 좀 유난히 발달되어 있는 상권이 있습니다. 이런 상권이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이 먹자 상권이 활달하게 좀 발전되어 있는 상권 같은 경우는 보통 호텔 손님을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비즈니스 고객과 연인 고객. 이 2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먹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거는 비즈니스 고객도 많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연인 손님도 상대적으로 많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자 상권에서 바로 호텔로 유인될 수 있는 수요량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호텔을 보러 가실 때 내가 취득하려고 하는 호텔이 있다면 그 시장 조사를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차를 타고 움직이지 말고 도보로서 우리가 좀 움직였을 때 그 주변의 반경에 얼마나 먹자 상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느냐, 이렇게 좀 판단해 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 먹자 상권에 대표적으로 뭐 식당 많이 있죠. 일반 음식점 말이죠.
그 다음에 노래 연습장, 자, 그 다음에 뭐 당구장도 있을 수 있겠고, 커피숍, 네, 그 다음에 편의점, 네, 그 다음에 카페, 네,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도 뭐 종류별로, 그죠? 뭐 한식, 양식, 중식, 뭐 디저트, 네, 이런 식으로 좀 활달하게 발달되어 있는 그러한 먹자 상권을 끼고 있는 그런 호텔은 아주 매출을 올리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 호텔 같은 경우 대표적인 먹자 상권이다 이렇게 제가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본 호텔은 이제 보시면은 제가 14억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14억 네, 리모델링 시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상 가능한 월 매출. 월 매출은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본 호텔 같은 경우는 월 매출 1억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호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 지급액. 최대 융자 얼마 받으시죠? 26억 받으시죠? 26억을 받으시고 2구명 기준입니다. 자, 1구명에서는 26억 나오지 않겠죠? 100%. 2구명 기준으로 최대 융자 26억 100% 받으시고요. 이자율은 6.5%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고, 네, 그러시면은 1년에 이자가 말이죠. 1억 6,250만 원이네요. 그러면 매달 부담해야 될 이자는 말이죠. 1,355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액이 너무 크면 안 된다. 월 매출 대비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자, 원리금 하면은 원금과 이자를 말씀드리죠. 자, 그런데 저는 지금 브리핑을 드릴 때 이자만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자만. 그래서 이금융 저축은행에서는 말이죠. 대출을 해줄 때 이자율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원금까지 매달 상환하게 되면은 차주, 매수인이죠. 여러분 입장에서 좀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말이죠. 한 1년 정도는 유예기간을 드립니다. 거치식으로. 자, 원금은 상환하지 마시고요. 자, 이자만 지급하세요. 그래서 매달 원금은 우리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원칙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리금을 그렇게 상환하게 되면 원금이 조금 적습니다. 원금이. 자, 그래서 이자만 원칙적으로 매달 지급을 하고 거치형으로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하시면서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 한번 볼까요? 네, 기대 수익률. 자, 자기 자본 대비 예상할 수 있는 수익률이죠. 자, 얼마 투자하십니까? 네, 14억 투자하시죠? 네, 14억 투자하시고 매달 현재 매출은 3,500만 원인데 14억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는 월 매출 1억 예상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월 매출 1억 중에서 매달 순수익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아주 보수적으로 책정을 했을 때 3,430만 원 세후입니다. 12개월로 곱해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자기 자본 대비 기대 수익률은 29%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 그런 호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경남에 있는 감정가 대비 매가가 현저하게 낮은 호텔을 브리핑 해드리면서 판서는 드리지 않았지만 아주 중요한 팁을 한 2가지는 여러분께 드린 것 같아요. 꼭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향후에 여러분께서 호텔을 취득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기타 문의사항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